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청년아이 한민우 청년 나오셨습니다. 청년 자영업자 나오셨습니다. 청년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너무 자영업자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얘는 그냥 장사만 하는데 왜 방송에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청년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에 나오는 뉴스라든가 이슈거리라든가 이런 걸 저희 청년단체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이제 좀 나름 정제돼서 여기 와갖고 전달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읽어드릴 뉴스가 이게 조금 심각한 뉴스라 제가 이 뉴스를 좀 뽑아왔는데요. 네, 뭔 뉴스입니까? 세계일보고요. 2018년 9월 18일 날 세계일보 뉴스입니다. 노인 혐오 이유 있다. 그래도 공경해야. 깊어가는 혐로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들은 노인 부양의 부담을 떠안았다는 거부감과 함께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부 노인들의 과격한 행동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용되는 노인 비하와 혐오를 담은 용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노인 세대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부정적 시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서다. 이전부터 사용되던 노인네, 꼰대는 평범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노인이라는 단어 뒤에 벌레충자를 붙여 노인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틀니를 딱딱거리는 벌레라는 뜻에서 틀딱충과 시끄럽게 떠드는 일부 할머니를 매미에 비유한 할매미, 나라에서 주는 노령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연금충이라고 비하하며 한심한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한다. 젊은 세대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노인들을 보며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회사원 정모 씨는 1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꼭 다른 사람의 허리나 엉덩이를 손이나 팔로 밀면서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많다며 빨리 길을 트고 지나가 자리에 앉기 위해서라고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매번 너무 불쾌하다고 말했다. 노인 세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통계 자료로도 증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노인 65세 이상 1000명과 청장년 19세에서 64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노인 인권 종합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청년 응답자 중 80.9%가 우리 사회가 노인에게 부정적 편견이 있고 이 때문에 노인 인권이 침해된다고 답했다. 세대 갈등에 대해서도 청년층이 훨씬 심각하게 느꼈다. 노인 청년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문항에 2030 세대는 81.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노년층 44.3%의 거의 2배 수준이었다. 라는 뉴스입니다. 저 영화 킹스맨을 보면 매너 메이커스 맨 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너가 신사를 만든다 이런 건데 솔직히 이 매너는 돈이 이꼴 사회적 지위가 되는 부분하고 같이요. 왜냐하면 지금 70, 80대 가지고 특급 호텔에 가서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가 이렇게 밥을 사는 노인들을 보면 매너 좋지요. 호텔에 이렇게 벨보이한테 깍듯하게 인사도 하고 수고하네 이러고 딱 앉으면 이제 이 호텔의 웨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서빙하러 오면 말해 뭐 해주세요 고마워요 이러고 뭐 그런 사람 보면 진짜 매너의 화신이야. 종로삼가 탑골공원 주변에 이제 포장마차랑 서서 먹는 포장마차랑 이런 데 가보셨어요? 이발소. 옛날에 그 근처에 이거 한번 뭐 전단지 돌린다고 한번 가봤는데 그때 그럼 세상이 좀 다르대. 그 근처는 모든 게 하리우드 극장 옆에 골목으로 쭉 둘러요. 그렇죠. 거기 가면은 낮부터 아주 버라이어티한 상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낮부터 소주병 노인분들끼리 막 소주병 던지고 네가 김구 선생님을 욕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멱살잡이도 하고 뭐 별의별 버라이어티한 상황들이 뭐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에 뭐 국한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점점 사실 버스만 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버스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차를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또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어머니들 그러니까는 할머니죠.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할머니들이 보통 이제 창가 쪽에 이렇게 앉아줘야 되는데
꼭 통로 쪽에 앉아요. 꼭 통로 쪽에 앉거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이 거부감, 기성세대나 어른 세대들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니 그래서 네. 그분들도 한때는 한 4, 50년 전에는 네. 20, 30대에 네. 빛나는 청춘이 있을 거예요. 네, 젊고 이뻤을 거예요. 1973년에 네. 내가 10살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네. 그때 이제 나보다 10살 많던 동네 형님들이 지금 65세요. 네. 그때 나보다 20살 많은 30살 형님들은 이제 75세요. 그렇게 보면 내가 10살에서 지금 55까지 오는데 빛의 속도로 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20, 30대에 그랬을까? 네. 그래도 그때 20, 30대에 최신 유행가 부르면서 고고장 다니고 네네. 또 저기 빵집에서 밀크 시키고 이래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떡볶이집 다니고 네. 또 연극장에 가서 데이트도 했던 그런 분들 그 꿈 많은 네. 청춘 뭐 별이 빛나는 밤에다가 또 이 리퀘스트 주문도 편지도 네. 보내고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65세, 75세에 대해서 왜 저러는가? 네. 그분도 그때 그랬겠어요? 20, 30대 때 아무리 옛날이지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랬겠죠. 네. 그리고 집 나갈 때마다 향수 뿌리는데 요즘은 노인 옆에 잘 안 가는 게 노인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또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젊은 네. 분들이요. 심지어 1호선은 안 탈라는 사람도 있어. 왜 1호선에 노인들이 많아서 네. 일부러 시청에 가면 1호선이 빨리 가는데 네. 신도림에서 1호선에 안 타고 2호선을 타고 이렇게 둘러가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하면 그 정도로 노인들에게는 아예 근처 가기도 싫거나 보기도 싫다 할 정도로 보편적인 혐오가 자리 잡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는 뭐 동방예의지국 아니겠습니까? 그 어른에 대한 공경이나 이런 것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점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거부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 지하철 승차 있잖아요. 지하철 승차나 이런 혜택들에 대한 적자분을 젊은 세대들이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갖고 거부감을 갖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 게 지금의 현실이죠. 자, 그런데 솔직히 보면 네. 노인이 이제 젊은 층이 노인을 적으로 생각하는 이 분위기, 라이벌로 생각하는 네. 노인들도 이제 70, 80까지 일해야 되는데 저들도 일자리가 없다. 또 네. 노인들을 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중간에 낀 40대, 뭐 30대 후반, 네. 50대 초반 정도까지가 이 핵심 덩치면 네. 이걸 놓고 양쪽에 있는 세력들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정치적인 나는 업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자꾸 대립을 조장해. 네. 근데 노인들이 왜 저렇게 이렇게 일본, 한국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일본도 보면 폭주 노인이라고 사회 문제가 돼 있어요. 노인들이 막 폭력을 써가. 네. 경찰에 구속되는 일이 점점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서 불어날 수도 있겠지만 네.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내가 진주에도 살았고 부산에도 살았는데 노인들은 자기의 커뮤니티가 동네 골목에서부터 있었어.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동네 골목에 내 친구들, 평생에 봐온 이웃, 친척 다 있었어. 그래서 동네에서 노인들이 한마디로 존경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다 노인들한테 인사도 꼬박꼬박하고 노인들은 또 노인들끼리 커뮤니티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재산 차가 좀 나도 어울리고 이래 살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이 커뮤니티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커뮤니티가 없어지면서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대로 혼자가 되고 노인들은 노인대로 혼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시대의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뒤섞이면서 직장이거나 친구나 무슨 향후회나 동문회나 이런 쪽에서 혈연, 지연, 학연 속에서 살았는데 지금 노인이 되는 사람은 내보다 조금 위에 한 10살, 20살 위에 되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들이 이제 과거에 자기 위에 노인들이 하던 것들이 아버지 세대가 하던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것 때문일 것 같아요. 인터넷의 발달이. 그러니까는 예전만 하더라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발달이 그렇게 지금처럼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어떤 그 어른 세대, 선배 세대로부터의 연륜과 경험과 지식을 그 노인분들한테 전수를 받거나 이렇게 전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된
상태고 정보가 포화인 상태란 말이죠. 정보가 포화된 상태에서 이제 그 노인분들한테 일일이 그걸 물어봐가면서 삶의 지혜나 그런 것들을 배우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런 환경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제 노인분들도 똑같이 검색도 하고 그 정보를 습득한다고 한다면 습득 능력이나 속도가 젊은 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는 젊은 층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 같은 어떤 노인을 공경하는 분위기라던가 이런 분위기가 좀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소사이어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커뮤니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나려면 네. 저 파고다 공원을 가거나 네. 뭐 이렇게 해야 같은 노인들을 만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내가 볼 땐 대부분 외로워졌어요. 거기에다가 노인들이 계층 계급의 차이에 따라가 이제 늙어가지고 돈 없으면 특히 노인이 되어서 돈이 없으면 어울리지를 못해요.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따돌림을 받는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자기의 어떤 하소연을 갖다가 어디에도 하지 못하고 내성적이 되어서 고립된 노인들이 곳곳에 존재해.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술이 한 잔 들어가거나 뭔가가 계기만 마련되면 그냥 이렇게 폭주 노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소장님께서 폭주 노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는 제가 얼마 전에 봉변을 좀 당했습니다. 노인들이 보면 좀 때리게 생겼어. 아니에요. 그 동네에 제가 지금 가게 운영하는 동네에는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세요. 그렇겠다, 그죠? 네. 은퇴하신 분들이 많은. 네, 은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동네에서 욕 한 번 해본 적 없고, 나름 그렇게 해서 장사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어떤 분한테 되게 친절하게 어떤 주변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인데 나이를 좀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제 60세가 좀 넘었죠. 한 60대 한 중후반 그 정도 됐는데 저희 가게에 와갖고 이제 친절하게 알려드렸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때마다 와갖고 제가 이제 일이 보통 8시에서 9시 정도에 끝나면은 전단지를 딱 돌리려고 전단지 막 이만큼씩 이렇게 들고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붙잡아 세워요.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면서 붙잡아 세워갖고 처음에는 얘기도 다 들어드리고 한 2시간 3시간씩 막 들어드렸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한 3번 4번까지는 참을만 하는데 그게 한 5번 6번 되다 보니까 어르신, 제가 지금 어르신이 딱 보기에도 제가 지금 전단지 그럼 뭔 이야기 하세요, 그분은? 잡아놓고 무슨 뭐 인생 얘기부터 해갖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제가 또 이제 핸드폰을 참 잘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횡설수설 하세요. 와갖고 이제 요금이 2번 나왔다는 거예요. 갖고 무슨 소리예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8월 30일 날 개통을 하셨으면은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요금이 2번 나왔다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요금은 2번 나올 리가 엔간하면 없습니다. 요금은 어차피 통신사에서 걷는 거고 제가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금 2번 나오면은 그거 다 수정돼서 이렇게 돌려드리고 할 건데, 그럼 막 계속 화를 내시길래 봤더니 뭐 8월 22일 날 요금 나간 거랑 이번 달에 요금 나간 거를 합쳐갖고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번 나왔다고. 근데 어르신, 근데 8월 30일 날 개통하셨는데 8월 22일 날 나온 요금을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또 민망해갖고 또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또 와갖고 막 계속 괴롭히더니 심지어는 이제 그때는 좀 술을 드시고 와갖고 매장 앞쪽에 있는 인형이고 뭐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폭주 노인을 얘기하시길래 제가 얼마 전에 당한 일이라서. 그래, 어떻게? 근데 어르신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분이 무서워서 갑자기 제가 뭐 위협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동네에서 조용히 장사하기로 유명한데 갑자기 혼자 막 저쪽으로 가시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딱 오니까는 제가 이게 덩치가 좀 있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니까 진짜 노인을 때렸을 줄 알고 일로 와보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현행범인 것처럼 해갖고 아니에요 저 아니라고. 마침 또 저희 가게 CCTV가 있거든요. CCTV를 보여드렸죠. 그분이 막 발로 차고 저 막 밀치고 막 이러는 거 보고서 그분이 신고하시고 그분이 스스로 잡혀가셨어요. 영업방해 및
폭행 뭐 이런 걸로 스스로 잡혀가신 그런 아주 황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폭주는 하시길래 그게 그런 게 있구나. 근데 그게 네. 지하철에서 떠드는 분 보면요, 소주 좀 드시고 네. 옆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하는 모르는 말을 큰 소리로 막 욕을 하는 거야. 대부분 보면 그 욕의 주인공은 문재인 뭐 이런 네.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 그게 네. 욕을 하면 나같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진짜 젊은 사람들이 더 문 좋아하게 만들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 왜 저러느냐. 내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가고 네. 일정하게 지금 노인들 중에 통계의 절반이 빈곤층이라는 거예요. 네, 네. 3분의 2가 수입이 거의 없고 그리고 수입을 얻는 사람도 한 달에 평균이 보니까 30만 원, 4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연금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지금 65세, 75세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성기는 60년대, 70년대 아니야. 80년대. 그래서 고도 성장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노인이 됐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될까? 일본의 노인들은 그래도 부자야.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가난해져가 있어요. 대부분이.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울분들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는 사회적으로 소화를 못 해내고 고립되니까 점점 더 폭주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저도 그렇고요. 저도 뭐 몇 번을 이렇게 참았지 않습니까? 사실 몇 번을 참다가 아까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뉴스에 나온 회사원 정모 씨 이분도 뭐 몇 번 참았지만은 이게 보통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막 너무 대놓고 싸가지 없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나쁜 놈들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다 참는다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네. 이제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네. 한 1, 20년 뒤에는 또 네.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노인의 입장에 서서 또 좀 네. 옹호를 하자면 네. 젊은 놈들이 지하철 안에서 막 빨고 핥고 야단이야. 그렇죠. 네? 네. 아니 그 애정 행각을 동네 공원에 가서 하든지 개가 짖나 그러면 왜 지하철 안에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젊은 애들이 보면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본다고 앞에 사람 툭툭 부딪히면서 찍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툭 부딪히면 굉장히 불쾌하지. 네. 근데 미안하다라고 남하고 부딪히면 일본 사람은 스미마셍, 네. 또 미국 사람들은 뭐 쏘리, 익스큐즈미라도 하는데 그런 말도 안 해요. 툭 부딪히고 지나가. 그러면서 그런 노인들이 봤을 때는 또 젊은 사람들이 네. 중에 자리 안 일어나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아직까지도 지하철에서 안 앉아. 나는 죽을 때까지 지하철에 안 앉고 죽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네. 이 고관절도 인공 고관절을 박아서 서 있게 이렇게 네. 만들어놨는데, 근데 노인들이 좀 된 사람 같이 보이면 무조건 비켜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데 딱 눈 딱 내리깔고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 있어. 그래서 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좀 무도하다. 그래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뭔 일이라든지 해서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에 성실히 노력해서 한때는 우리도 삐까뻔쩍한 시절이 있었는데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래갖고 얼마 전에 어제인가 그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하나가 그 최근에 4050 세대들 4050 세대들이 이제 맥도날드나 이 주유소 뭐 이런 데 취업하는 그런 상황을 담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젊은 층이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하나 먹으러 갔다고 치자고요.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에. 근데 이제 그 이제 유니폼이 약간 유치하잖아요, 사실은. 빨갛고 뭐 유치하지. 네. 맥도날드 유니폼도 그렇고 버거킹 유니폼도 아니, 그렇고. 유니폼 중에 고상한 거 없어.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유니폼도 좀 유치하지. 근데 맥도날드는 특히 왜 그거 바지를 여기까지 올려서 입는지를 모르겠어요. 배바지. 네. 엉덩이가 잘 나와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걸 또 지금 뭐 한 40, 50대 중장년층들이 그렇게 입고서 막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제가 그거를 먹으러 갔다가도 괜히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괜히 쓰레기라도 내가 한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치우게 되고 그 햄버거를 먹고 나서 왠지 이렇게 약간은 불편하면서 배려하면서 불편하면서 이런 기분들이 공존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번 봐요. 그것도 60대는 안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40, 50대가 벌써 거기에 가고 네. 있어요.
근데 지금 60, 70대가 지하철에서 내가 제일 짠할 때가 뭔가 하면 무슨 백화점에 무슨 뭐 네. 이런 포장 뭐 롯데 백화점 이런 거를 잔뜩 양쪽 선에 네. 한 20개를 한쪽 선에 띄어 그걸 지하철로 배달 가는 거야. 이제 백화점에서 주문을 해놓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나중에 받아간다든지 뭐 고쳐라든지 하면 그걸 그런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배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난초 같은 거 무슨 뭐 난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뭐 성진 축하했다 하면 그걸 또 노인들이 몇 개씩 들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 싸지. 네. 지하철 비용 안 들고 남는 게 시간이니까. 이른바 실버킥이라고 해갖고 네. 그 저도 몇 번 사실은 핸드폰 이쪽 일을 하면서 몇 번 이용을 해봐갖고 네. 이제 실버킥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는 게 그분들이 지하철역에서 내려갖고 먼 데까지는 못 가십니다. 반경 뭐 네, 지하철역 주변에만 네. 그 픽업하는 것도 그렇고 배송하는 것도 그렇고 그 주변에서만. 근데 싸고 사실은 얼마 받아요? 그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남까지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킥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는 약 3만 원 정도가 든다고 치면은 어디에서 그 강남에서 일산까지 한 3만 원 정도가 든다고 치면은 그 실버킥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18,000원이면 근데 그것도 노인이 다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네. 운영하는 회사 안에서 노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네. 노인들은 한 개 할 동안 뭐 몇천 원 먹던데 2-3천 원. 업체마다 틀린데요. 20% 30%의 수수료를 뗍니다 또. 그렇더라고요. 그 네. 실제 노인한테 돌아가는 건 또 얼마 안 되더라고. 근데 또 이제 젊은 노인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빠릿빠릿하세요. 또 머리는 약간 희끗희끗한데 되게 몸은 또 빠르고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참 딱한 게 오늘 또 내가 며칠 전에도 내 방송에서도 했는데 네. 노숙군이라고 해가지고 네. 숙노군이라고 네. 노가다 현장을 대학 다니는 휴학생들이나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안 그러면 휴학해서 다음 등록할 학비 구한다고 네. 노가다 현장에 먹고 자고 하면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노가다 생활로 취업은 막 포기하고 네. 노가다 생활로 접어드는 사람이 한국에 13만 명쯤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봐요. 자기 스스로도 낙오되어 가고 정말 미래가 없어지고 결혼도 못하는 청년 세대들이 네. 지금 가난한 노인층 이제 틀딱이라고 부르는 노인들 중에 부자 노인들은 매너 다 좋아요. 벤츠 타고 BMW 타고 호텔에서 생활하고 맞습니다. 호텔 수영장 다니고 밥도 호텔에서 먹고 네. 그러니까 흔히 길거리에서 보고 혐오 노인은 다 가난한 노인들이에요. 그 곳간에 인심 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지금 미래가 없는 지하철 타는 청년들이 네. 또 이제 왜 늙었어 고립되어 가면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노인들과 서로 대립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두 계층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둘 다 불쌍한 계층이야. 네. 그런데 둘 다 불쌍한 계층들이 둘 다 인터넷이니 이런 데 심취하면서 이제 하나는 보수 유튜브에 심취한다 그러고 네. 하나는 또 뭐 댓글 다는데 이런 데 심취하면서 SNS에 네.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냐. 그러니까 일단은 통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세대 갈등에 대해서도 청년층이 훨씬 심각하게 느꼈다. 노인 청년 간 갈등이 심하다는 문항에 20대 30대가 81.9%. 진짜 그게 왜 또 그런 줄 알아요? 네. 집안에서 이제 노인들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할머니가 자식들 키워요. 그러면서 노인들이 항상 자주 봐요. 집안의 네. 행사는. 네.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집안에서 별로 보지도 않아. 그리고 가난한 집에는 노인들은 없는 거하고 똑같아. 네. 좀 부잣집이야 돼야 용돈 받아도 가고 뭐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을까 봐 주말마다 가고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라는 거는 불편한 존재. 네? 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 세대가 81.9%나 그렇다고 응답을 했는데 44.3% 즉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청년들은 지금 그 이 청년과 노인들 그 기성세대나 노인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거의 다가 느끼고 있는데 반해 지금 그 노년층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자기네 세대와 청년층과의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더 싫어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도 지금 틀딱충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노인들이 네. 20, 30세일 때는
지금 청년들보다는 훨씬 삐까뻔쩍했을 거야. 네. 그렇잖아요. 그건 사회적으로 확인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20, 30대가 이제 앞으로 한민우 씨가 지금 네. 30대 중반이니까 앞으로 30년, 40년 뒤에는 노인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한민우 씨 주변에 있는 노인들은 훨씬 더 진화된 업그레이드된 틀딱충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예상 또 댓글 니들은 늙으면은 안 그럴 거 아니야 뭐 이런 벌써 댓글들이 보여요 카메라 렌즈에 그런 댓글들이 보이는데 아니 저도 물론 그럴 거라고는 이제 저도 노년층이나 저도 안 늙는 게 아니니까 모두가 다 늙습니다. 그것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결국 얘기하는 거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불만을 갖는 게 기본적인 매너예요. 기본적인 매너라던가 그거는 소통이나 매너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청년들 입장에서. 노년층들은 너희는 우리랑 달라. 너희의 고생과 우리의 고생은 다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불만의 포커스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이분도 그렇고 이 뉴스에 나오신 분도 그렇고 기본적인 매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버스 딱 탔는데 맨 뒷자리 있잖아요. 뒷자리에 그냥 아예 누워 계신 분도 봤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네. 좀 하자면 현상을 보고 네. 일상적으로 매너 없음을 보고 이 문제의 본질이 그게 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노인들이 젊었을 때 한국의 황금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인데 네. 그 나이에 저렇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노인이 되면 지금 노인들보다 더 가난해지고 네. 사회적인 이런 관계도 훨씬 더 적어질 거야. 네. 친구도 없을 거야 이제. 네. 그러면 더 미쳐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문제인가 하면 한 사회가 이렇게 지금 젊은 층이나 노인층들을 더 어떻게 이렇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네. 또 인생을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 못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적대감을 이렇게 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히틀러가 보면 독일 사회의 피를 어지럽히는 집시, 유대인, 네. 그 다음에 뭐 동성연애자, 에? 뭐 이런 사람들을 또 그리고 장애인 그런 데다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매너 없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매너를 지키자 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만 한 이야기예요. 그런 게 사회적으로 매너를 지킨다고 이 방송했다고 이걸 뭐 하루 종일 틀어봐라. 맨날 며칠. 그런다고 매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낙오되는 고립되는 계층이 생기면 생길수록 매너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네.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이제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뇌출혈이나 이런 거 생겨갖고 몸이 좀 불편해지면 네. 어디가? 그냥 요양병원 가거나 행여 환자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고려장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근데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는 이것도 또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들의 교육 과정과 좀 달라갔고요. 사실 봉사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노인에 대한 수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뭐 예를 들어서 요양원 뭐 이런 데도 다 봉사활동 간 경험들 뭐 젊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까지도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젊은 층들이 말하는 건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소통되는 모습들. 자, 노인층이 좀 봤을 때는 지난번에 비트코인 한 10개월 전에 네. 젊은 층에 백수십만 명이 네, 맞아요. 비트코인에 빠져들었어요. 네. 그럼 노인층이 바라볼 때 네. 저것들이 사람이가 그렇죠. 지금 자살이 속출하잖아요.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비트코인 문제가 안 터진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건 사기다. 폰지 네. 사기다. 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황장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배가 온 장안에 도배를 해가지고 희화했는데 네. 지금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엊그제도 자살했대? 30대 여성이 비트코인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4050이 이제 뭐 맥도날드 알바나 버거킹 알바로 몰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저는 또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지려는 의지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보다 더 많단 말이죠.
실제로도 그 뉴스에 보면은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 기성세대들의 높이 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적은 이유가 아예 그냥 사회 진출 자체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진출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 수치적으로도 떨어지는 것 같고 참 이 기성세대랑 이 청년 세대들이 같이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봤을 때 노인 백수, 노인은 뭐 자연히 백수니까. 네. 그리고 청년 백수가 연합해서 당을 만들어가. 똑같아. 사회 문제가 나이만 빼고 나면 똑같아. 네. 사회적으로 고립돼 천대받아. 네. 미래가 없어. 네. 그리고 복지나 이런 부분이 거창한 것 같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수입이 거의 없어. 그러면 가진 것도 없어. 재산도. 그러면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욕을 하고 매너를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런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대를 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나 유럽에 가서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제일 부러웠던 게 노인들이 말이에요. 여행 다니고 일찍 은퇴해가 그래갖고 그런 세월을 누려도 풍족할 만큼의 삶을 사는 거를 보고 네. 근데 한국의 노인들은 어째요?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어 대다수가. 맞아요. 예? 그래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부를 소유했다면 그렇게는 안 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악만 남은 젊은 사람과 악만 남은 노인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틀딱이니 네. 예? 청년 백순이 하면서 악다구니를 하고 있어요. 조금 그래갖고 저도 계속 이제 소장님한테도 이 방송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자꾸 생활 밀착형으로 가자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현실에서 봐야 돼요. 진짜 뭐 거대 담론 뭐 이런 거 그리고 정치적인 그 포지션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결국에는 이 생활 밀착형으로 노인이 진짜로 뭐 한 달 노인의 한 달 생활비도 좀 알아보고 청년의 한 달 생활비도 좀 알아보고 특히 문신 같은 주제들 괜찮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젊은 사람들 문신한 젊은 사람들은 또 피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노인 문신한 사람이 나와가 쭈글쭈글해진 살에 네. 용이 거의 이무기가 돼버린 네. 그런 걸 내면서 네. 니 문신하지 마라 요리된다. 네. 이렇게 그런 것도 뭐 산교육 아니겠습니까? 산교육의 뭐 일환으로 그리고 이 문제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진보층도 지금 2030 세대와 진보 내에서 4050 세대들의 갈등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의 기득권을 다 따먹은 네. 450, 386부터 네. 뭐 그런 것들하고 네. 그다음에 그들에게 이용당하시피 했다가 버려진 20, 30대가 네. 싸우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제 성향적으로는 보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분들만큼은 좀 청년들하고 소통을 하고 진짜 삶을 좀 들여다보고 그러니까는 젊은 층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인들 때 되면은 무슨 강남 스타일 춤추고 이런 거거든요. 되게 꼴보기 싫어하거든요. 젊은 세대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치라는 건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 부분에는 노인들이 더 용감한 것도 있어. 어떤? 노인들은 춤추는 그 정치인 지나가면 아이 딴 데 가서 해 하고 이럴 줄도 아는데 네.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아무도 말을 안 해. 네. 그럼 노인들이 낫잖아요.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관심 안 가지지 쏘그런 새끼들 하면서 말하는 투표율로 또 입증이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 서로가 낙오되는 계층들을 어떻게 보면 적대감을 가지고 대립시키는 이런 정치인들의 의도나 입장도 있고요. 또 언론들이 이걸 서로 간에 조장을 해서 나는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결론을 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서로 대립해서 어쩌자는 거야. 예? 노인들이 보수 유튜브에 몰려서 점점 수구 꼴통이 되어간다고 보도하는 언론들 많아.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다는 거야. 왜 이렇게 되고 이게 무슨 사회적 의미가 있는가를 결론을 내줘서 이야기를 해야 사회적으로 소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기레기라고 부르는 기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혐오를 더 조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기사를 쓰면. 근데 예, 방희명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분이 뭐 이제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젊은 세대는 지금의 노인 세대를 자기의 미래 모습이라고 보면 된다. 약자를 당연히 대접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처럼 노인들도 우리를 길러낸 선배 세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층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받아들여야 한다. 예전처럼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권위를 내세울 게 아니라 새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하나만한 소리죠. 네, 하나만한. 전번에 무슨 비트코인 때 무슨 블록체인 전문가가 나와서 하나만한 소리 하면서 4차 산업의 기술이고 어쩌고 하는 거나 요즘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나.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노인 체험. 노인 체험. 네, 몸에다가 각종 장비를 달고, 네, 무게추나 뭐 이런 것들을 달고 육교를 건너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 글라스 같은 거를 이렇게 씌워갖고 여기를 희뿌옇게 해서 노인분들이 시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노인 체험을 해갖고 노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 괜찮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시도들도 참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진짜 생활 밀착형. 노인분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뉴스 보다 보면은 단칸방에서 뭐 라면으로 라면으로 보일러 한겨울에 보일러 안 들어오는데 라면불로 손 녹이고 뭐 이런 뉴스들 볼 때마다 사실 젊은 층들이라고 냉혈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젊은 층들도 그거 보고 가슴 아파하고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것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좀 다양해졌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송 같은 거 가족들이 같이 보다 보면은 세대 간의 간극이 그나마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기 노인분들은 화가 날수록 약주도 좀 작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공중적인 장소에서는 적어도 젊은 사람들에게 좀 떳떳할 수 있으려면 좀 자신을 억제하는 부분도 좀 보여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 지하철에서 애정 표현 좀 하지 말고 노인들 타시면 자리 양보도 좀 잘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스마트폰 다니다가 이리저리 들고 받지도 마세요. 그래도 저희 가게 와서 그렇게 하신 분은 너무 심했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자영업하다 애안은 많이 겪군요. 자, 마치겠습니다. 네. 예.